검찰이야말로 최대 암적 존재입니다. 인권연대는 정부나 기업의 지원을 사양하고 오로지 시민의 참여로만 운영하는 100% 순도의 민간 인권단체입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평가가 어떻든 간에 딸과 관련한 뇌물죄 수사, 또 오늘 조선일보는 딸을 아픈 손가락이라면서 아주 조롱하는 기사를 썼더라고요. 모욕적입니다. 근데 만약 제가 민주당 당원이었으면 훨씬 더 참기 어려운 모욕감을 느꼈을 것 같습니다. 법정연금이란 용어는 민주당 당뇨 생활을 오래 했던 조영민 씨가 처음 만든 거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검찰공화국이란 말은 제가 만든 것 같습니다. 저를 검찰공화국 대한민국이란 책의 저자로 소개해 주셨는데 2011년 2월입니다. 노무현 대통령의 비극적 죽음 이후였죠. 일종의 미안함의 표현이었습니다. 당시 검찰에 대해서 제가 썼던 대목 짧게 인용해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검찰의 가장 큰 특징은 바로 무소불위의 권력에 있다. 수사권과 기소권을 핵심으로 하는 검찰의 권력은 그야말로 막강하다. 권력이 크기라면 국민에 의해 직접 선출되고 행정부를 총괄하는 대통령이 가장 크겠지만 그의 권력은 기껏해야 5년 동안만 쓸 수 있는 것이다. 이에 반해 검찰은 선출된 권력도 아니면서 임기도 정해져 있지 않은 상태에서 제한 없이 권력을 사용할 수 있다. 정권은 유한하지만 검찰은 영원하다는 말이 정설처럼 퍼져 있다. 검찰이 주권자인 국민을 내몰고 다음 정권을 고르고 새로운 정권과 결탁하여 임기 제한도 없이 언제까지나 국민 위에 군림하게 내버려둘 수는 없는 일이다. 2011년 이후에 세월이 많이 흘렀습니다. 그런데 알고 계시는 것처럼 세상은 더 나아지기는커녕 더 고약해졌습니다. 직전 검찰총장이 대통령이 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고요. 검사 출신 대통령의 취임 이후 국정 전반이 마비되듯 별의별 희한한 국정 난맥상이 연출되고 있습니다. 저는 여기 계신 분들 또 유튜브를 통해서 보시는 분들하고 두 곳의 기관만 잠깐 보려고 합니다. 해병대 최상병 사건만이 아니라 달리기를 하다 갑자기 죽은 이등병 엊그제 있었죠. 얼차려 봤다가 죽은 이등병도 있었습니다. 또 전역을 얼마 남지 않은 병장이 17일 동안이나 골방에 갇혀 있다가 죽었어요.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죠? 경찰관들이 근무도 서지 않으면서 파출소 문까지 잠그고 잠을 자는 동안에 문이 열린 순찰차에 탔던 어떤 여성 시민은 끝내 죽음이 되어 발견되었습니다. 근무 쓰러 나갔으면 됐는데 아무도 나가지 않았어요. 세상에 어떻게 이렇게 기강이 엉망진창인 군경이 있는 나라가 또 있을까요? 독도를 둘러싼 윤석열 정권의 반국가적인 행태 이루 말할 수 없죠. 안규백 의원 지적해 주셨듯이 일본 순시함이 왔다 갔다 해도 국민에게도 알리지 않고 있어요. 와. 하여튼 이런 상황이 빨리 종식되고 민주 헌정 질서를 회복해야 하는데 상황은 온통 거꾸로입니다. 이재명 대표와 그 가족에 대한 비열한 정치보복 그리고 마침내 대선 후보 등록을 막기 위한 치졸한 공작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저는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이분이 국회의원이니까 야당 대표니까 유력 대선 주자니까 좀 특별한 대접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헌법 제11조에 나온 바 그대로 법 앞에 모든 국민이 평등하죠. 그러니까 똑같은 대접을 하라는 거예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사건에 대해서 제가 공소장을 보면서 몇 가지 얼마나 황당한지 그냥 예를 들어 위중교사 사건 곧 선고 나온다는 사건 그 성남의 김 시장이라는 사람의 비서와 3차례에 걸쳐서 30분 동안 통화하는데 30분 동안 통화하면서 무려 12번이나 사실대로 말해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2.5분에 한 분이에요. 한 번씩. 그런데 이게 위중교사라는 거예요. 첫째 형식적 요건으로는 증인이 되지 않았잖아요. 나중에 증인이 된 거죠. 그러니까 미래를 앞당겨 볼 수 없으니까 이거는 형식적인 조건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반복적으로 사실대로 말해달라고 했기 때문에 내용적으로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최소한의 혐의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검찰은 공소장에서 뭐라고 그러냐면 공소장은요. 검사 작성의 공문서입니다. 공문서를 허위로 작성하면 범죄죠. 이건 중의적 표현이다. 속마음은 다르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런 식의 수사와 기소는 왕조시대에도 없었습니다. 예전에 재판을 사토 재판이라고 그래서 잡아온 사람이 재판해서 그런 재판을
현대적으로 근대화되면서 극복하기 위해서 검찰제도 만들었다고 하는데 하여튼 사도 재판에도 이런 적 없었습니다. 제3자 뇌물죄도 마찬가지예요. 뭐 뇌물을 받기 위해서 적당한 대리인, 뭐 그게 내연녀든 뭐 누구든 간에 뭐 조카든 내세워야 될 텐데 그게 아니라 성남시 또 성남시장이 구단주인 축구팀 성남FC가 받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 역시 형식과 내용 모두 성립할 수 없는, 그러니까 말장난도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그냥 폭력입니다. 이 폭력은 국가가 직접 자행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전형적인 국가 폭력입니다. 대북 송금도 그래요. 아니 하나하나 일일이 따질 필요도 없을 정도입니다. 얼굴도 못 본 쌍방울 회장이 이재명 성남시장, 이재명 도지사죠. 이 경우에 도지사. 가장 돈에 있어서 민감할 사람이 이재명 도지사를 위해서 거액을 썼다는 게 혐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소설 같지도 않은 엉터리로 수사와 기소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산업화와 민주에 동시에 성공했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사실입니다. 중요한 역사입니다. 전 민주화 운동이 첫 번째 민주화 운동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자신을 왕으로 착각한 독재자와의 싸움이었습니다. 1960년 4.19 등의 투쟁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 민주화 투쟁은 천지분간을 못하는 군인들과의 싸움이었습니다. 지금은 세 번째 민주화 투쟁이 필요한 시기인 것 같습니다. 그건 늘 경로하고 또 술도 많이 마시고 뉴라이트는 물론이고 국정 전반에 대해서 이해도 못하고 무식한, 무지한, 무능한 무대책으로 일관하는 윤석열 대통령과의 싸움이 아니라 윤석열 정권을 떠받치는 힘의 원천과의 싸움이 되어야 합니다. 그 힘의 원천은 국민의 힘이 아니라 검찰입니다. 검찰과 제대로 싸우는 것이 좀 차분하게 말씀드렸는데 김 기자님 때문에 약간 감정이 생겨서 검찰과 싸우는 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중요한 과제입니다. 검찰청을 해체하고 수사와 기소를 다른 기관으로 완전히 분리하고 수사와 기소에 대한 민주적 시민적 통제를 마련하는 것이 검찰개혁이죠. 이 검찰개혁이 세 번째 민주화 투쟁의 핵심입니다. 이런 점에서 민주당의 분발을 촉구합니다. 특별히 검찰이 기소권을 독점하고 수사권에 대해서도 대부분의 권한을 독점하고 있는 상황에서 고위공무원의 불법행위가 발생해도 검찰이 기소하지 않으면 아예 재판도 붙여볼 수 없게 되죠. 하여튼 이런 상황에서 민주당이 그냥 죽어있던 이를테면 탄핵소추를 꺼내서 조금씩이라도 시도하는 건 긍정적으로 평가할 만합니다. 그런데 치밀했냐, 치열했냐, 아니면 제대로 준비했느냐 하는 점에서는 반성할 여지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너무 그 구멍 숭숭 뚫린 너무 엉성한 그물을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냐. 물론 헌법재판소가 마치 형사사건을 다루듯이 명백한 증거, 강제 수사가 아니면 결코 확보할 수 없는 증거를 요구하는 헌법재판소도 늘 규탄해야 되지만 특히 법사위까지 가져온 상황에서 민주당의 최근의 모습은 반성할 점이 무척 많다고 생각합니다. 네, 국회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고 그래서 오늘도 여러 의원님들이 왔다 가셨는데 그냥 시민의 입장에서는 낯선 분들도 많더라고요. 초선들 있은 것 같은데 당선되고 그래서 기분도 좋고 어쩌고저쩌고 그렇겠지만 지금 검찰에 대한 민주당의 일반적인 태도는 그냥 기득권 웰빙 정당 같아요. 문재인 정부 때 했던 것처럼. 그런 태도를 바꾸지 않으면 지금은 이재명이고 또 문재인이고 또 야당 법사위 간사 김승원이고 이렇겠지만 내일은 또 누가 되죠? 우리가 많이 들었던 얘기 있잖아요. 이를테면 지금 유대인이 끌려가는데 나는 유대인이 아니니까 어쩌고 또 누가 끌려가니까 어쩌고 그랬다는 얘기를 들었잖아요. 역사적 교훈이죠. 이런 역사적 교훈에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느끼지 않는다면, 아무것도 변화되지 않는다면 정말 심각합니다. 김대중 자서전에 그런 대목이 나옵니다. 검찰이야말로 최대 암적 존재다. 디데이처럼 정말 실무를 겸비하고 우리나라가 어디로 가야 될지 비전도 제시하는 정말 민주당이 가졌던 어쩌면 가장 유일한 위대한 정치인의 호소입니다. 검찰이야말로 최대 암적 존재입니다. 민주당은 분발해야 됩니다. 감사합니다.